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수억 원 상당의 빚을 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이 2003년에 있었던 카드 사태 못지않은 상황이에요. 수치가 그때랑 똑같습니다. 신용위험지수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수치가 2003년 때 수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대충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자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현재 최고 수준에 달해 있는데요. 2003년 때 우리 이제 카드 사태 있었죠. 카드론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위험도가 동일합니다. 이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 돼서 한번 크게 무너진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분기 가계대출의 신용위험지수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1분기 때는 신용위험지수가 39였거든요. 2분기 때는 신용위험지수가 42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2003년 카드론 사태 때 42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모든 경제가 스탑됐을 때, 다 멈췄을 때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수치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42까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수치는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플러스 100까지예요. 그런데 플러스 10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른 건 복잡하니까 우리 이제 간단하게 가계 주택, 가계 일반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가계 주택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가계 일반은 우리가 그냥 빌리는 신용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니까 신용위험도 가계주택에서는 2023년 2분기에는 42로 나와 있죠. 그리고 가계 일반에서도 2023년 2분기에는 42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빚으로 버텨온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버티고 버티면서 빚을 내서 버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언젠가는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하겠죠. 신용대출 연체율이 1년 만에 2배 증가가 됐습니다. 신용으로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는 신용으로 빌려서 뭐 급여를 받든 장사를 하든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1년 만에 2배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금융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인만 위험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은행도 위험합니다. 왜? 개인이 못 갚으면은 빌려줬던 은행은 부실하게 되죠. 부실하게 되면은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도 불안해서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으면 은행은 맡긴 돈으로 빌려주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은행도 위험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49.4%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된 거죠.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은행에서 이제 예금 인출 규모인데 뱅크런이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가 136조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태가 좀 오래전에 터졌었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려고 뭐 JP 모건이라든지 다른 큰 은행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무너지면은 다른 은행에도 여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막아보자 해서 다른 은행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이제 너무 큰 거죠. 감당하기에 조금 클 정도로 뱅크런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반토막으로 떨어진 거죠. 찰스 슈왑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찰스 슈왑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다. 이 찰스 슈왑 같은 경우도 55조 원의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고요. 다른 뭐 웨스턴, 트루이스트, 코메리카, 지온스 이런 데도 8조, 6조, 5조, 3조 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융 자체가 지금 불안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는 전 세계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1위라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여러모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신용 위험도가 카드론 사태에 맞먹을 정도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요.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의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뱅크런 예금 인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은행의 주가도 거의 뭐 반토막 될 정도로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억, 수십억의 빚을 지고 뭔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빚을 내서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은 조금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자산시장에 파티가 있었죠, 그동안. 근데 파티가 끝나는 시기가 오고, 끝나면 또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우리가 좀 약간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고요. 파티가 끝나고 다시 또 돌아가면은 또 언젠가는 또 다시 파티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짧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시차 원두 5월 1일 날 4차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디카페인도 정말 맛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